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의 주석과 예약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반복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복문 중에서도 포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 실습을 위해서 하나의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iterative라고 파이썬 파일명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반복문이에요. 일반적으로 for문이나 while문과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복문의 형태를 iterative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for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흔히 반복문이라고 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한 특정한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막론하고 for 문법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for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몬스터가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수행하는 루틴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는 몬스터가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반복문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문법 자체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다루었던 조건문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정한 변수가 특정한 범위 안에서 반복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범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range라는 일종의 파이썬의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숫자 범위 표현하는 이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문의 반복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답니다. 한번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예제인 1부터 9까지의 범위를 반복하는 예제를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은 바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작성한 iterative 파일을 run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 결과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문은 말 그대로 어떠한 변수가 어떠한 범위만큼 반복을 할 건지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간단히 확인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for 다음에 변수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in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복 범위가 등장하는데요. 이 range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두 수 사이의 범위를 반복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실제로는 이렇게 끝 인덱스에서 1을 뺀 것까지만 반복을 합니다. 즉 1부터 10이라고 적어 놓으면은 실제로는 1부터 9까지 i가 증가하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끝부분에서 1을 빼야 되냐? 이제 이것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기존의 C 언어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던 규칙을 이 파이썬의 일부 채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흔히 프로그래밍에서는 배열 등의 인덱스를 표현할 때 0부터 출발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원리를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시작은 그대로 1부터 출발을 하되 어디까지 가냐는 것은 이 끝에서 1을 뺀 값까지만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i라는 변수가 1부터 9까지 이 포문의 범위 안에서 반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에서는 특정한 블록을 정해줄 때 이 들여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sum이란 변수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sum에다가 i 값을 더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 반복이 끝났을 때 합계라고 해서 이 합계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1부터 9까지 다 출력을 하고 결과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이 sum에다가 해당 i 값을 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부터 9까지를 더한 값인 45까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용하면 특정한 변수가 어떤 범위를 어떻게 반복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해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반복문이 매우 간단하고 이용하기 쉽게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range 함수를 들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위치에는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사실상 대부분의 자료형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바로 그 예시로 문자열을 처리하는 예제까지 다루어 볼게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포문을 이용해서 i라는 변수가 얼마만큼 반복을 하면서 체크를 할 건지 적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hello world라고 넣어서 문자열을 반복 범위로 정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문자열을 구성하는 각 문자를 하나씩 방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차례대로 각 문자 H, E, L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문자를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I 값을 그대로 출력하도록 만들면은 자, 실행 결과 하나씩 각 문자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띄어쓰기 또한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깔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문자열 안에 어떠한 문자가 몇 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반복문을 이용해서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i가 5라는 문자열이라면 이 카운트에 1을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 결과적으로 이 카운트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5의 개수는 카운트개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 실행 결과 5의 개수는 2개입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5가 2개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하게 되면 문자열, 리스트 등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포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열이나 리스트처럼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애초에 반복문이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소스코드의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반복문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리스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리스트에 5개의 값이 존재하고 i라는 변수가 리스트의 각 원소를 하나씩 방문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i는 차례대로 5번 1, 2, 3, 4, 5를 하나씩 방문하면서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sum의 i 값을 매번 더하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합계라고 해서 sum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이와 같이 15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하면 그 반복 범위를 우리가 직접 정해줄 수도 있고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매우 용이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반복문은 브레이크 구문과 컨티뉴 문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컨티뉴 구문 같은 경우는 컨티뉴를 만났을 때 더 이상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을 진행합니다. 즉 컨티뉴는 한 번의 반복을 건너뛸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크를 만났을 때 즉시 반복문을 벗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초 알고리즘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예제인데요. 한번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짝수일 때만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반복을 할 때 현재 i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면 컨티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해당 반복문은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간단히 i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또한 이렇게 sum 부분은 그냥 지워주겠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시면 2와 4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i가 2로 나누었을 때 1이라는 것은 즉 이 말은 홀수일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홀수일 때는 컨티뉴를 하기 때문에 이 프린트 구문이 실행되지 않아서 즉 짝수일 때만 프린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짝수일 때만 sum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i 값을 더할 수 있도록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계를 출력하고자 할 때 실행 결과 6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2랑 4만 더해져서 이렇게 6이 출력되는 거고요. 또한 브레이크 구문도 사용해 볼 건데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만난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반복문을 탈출하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i가 홀수일 때 바로 탈출하게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원소가 바로 홀수이기 때문에 바로 탈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값이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문에서는 컨티뉴 및 브레이크 구문을 함께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반복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for문 말고도 while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말 그대로 while이라는 하나의 예약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반복문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는
while문 대신에 이 for문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가끔씩 while문 같은 경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while문은 for문보다 약간 더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계속해서 소스 코드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는 구문입니다. 이렇게 i에다가 0을 넣고 sum에다가 0을 넣고 이제 이렇게 while이라고 해서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만 특정한 구문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이 실행되면 바로 i에 1을 더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i가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1이라면, 다시 말해서 홀수라면 무시하고 짝수일 때만 이렇게 합계를 더할 수 있도록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계를 출력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실행하시면은 12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i가 5일 때 반복문에 들어와서 i에 1을 더한 뒤에 그 다음에 i가 6이 됐을 때 그것을 sum에 더하기 때문에 12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아까와 동일한 결과를 만나고 싶다면 i가 5보다 작을 때에만 반복하도록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6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즉 이렇게 while문을 이용해서도 반복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조건문을 만족할 때 아래에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복문의 유형인 for문과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기본적인 반복문 문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에서의 연산자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